그런데 정말 한순간에 일확천금을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영국에 사는 칼리 로저스는 16살 때 무려 32억 원이라는 복권의 복권 가격이 아니라 그 복권의 당첨금 액수를 말하는 건데, 이 어린 나이에 그 엄청난 액수의 복권을 당첨된 후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매일 손님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쇼핑과 성형 수술로 큰 돈을 쓰며 재산을 탕진했다고 합니다. 마약까지 손을 댄 그는 10년 후 거의 모든 돈을 써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절제 미덕도 배우지 못해서 흥청망청 돈을 다 썼던 것입니다. 쉽게 얻은 돈이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물쓰듯이 써버린 것입니다. 그는 복권 당첨 후의 인생을 회고하며 16살의 어린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당첨금이 너무 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큰돈 때문에 행복이 아닌 고독과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이어서 오랜 시간 나는 목적지 없이 표류하듯 살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나는 복권에 당첨되고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도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꿈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노력을 기울여 꿈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요여행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순간에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다면 교도소에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하려는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불의를 저지르는 것도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 기업인 교세라의 창립자이자 명예회장인 이나모리 가지오는 일본에서 제일 존경받는 경영자 중 한 사람이다. 살아있는 경영의 신으로 불립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 비결이 한 방을 노린 것이 아니라 성실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지금 성실하게 일하는 것밖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우직함이야말로 가장 감사해야 할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지속의 힘, 지루한 일이라도 열심히 계속해 나가는 것을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진정한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비평가 존 러스키는 인생은 흘러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성실로 이루고 쌓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노력으로 아름답고 참된 것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한다. 하루를 뜻있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예화를 들자면 송나라 때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보내기를 끝내자마자 뭐가 어느 정도 자랐는지 궁금했습니다. 날이 밝기가 무섭게 그는 서둘러서 논에
논에 나가 보았는데 자기 논에 심어놓은 벼만 유독 다른 사람이 실은 것보다 덜 자란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농부는 불안한 마음에 논으로 들어가 벼를 조금씩 잡아당겼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벼와 비슷해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농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렇게 농부는 다음 날에도 논에 들어가 벼를 잡아당겨 보았습니다. 역시 다른 논의 벼보다 자신의 뼈가 빨리 자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꼬는 집으로 돌아가 오늘도 하루 종일 벼를 빨리 자라게 하려고 당기고 왔더니 힘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농부의 말을 들은 가족들은 깜짝 놀라 날이 밝기가 무섭게 모두 서둘러서 논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벼는 이미 하얗게 말라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농부는 벼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를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수확을 하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결과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벼가 빨리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부작용만 생겼습니다.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인생에서 한 방이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매일 반복적으로 무언가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결국 인생의 성공은 성실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땀 흘려 얻은 노력이 진정한 가치가 있습니다. 꿈의 열매도 한 방에 맺어지지 않습니다. 꿈의 씨앗을 뿌렸으면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따가운 햇볕과 비바람을 견뎌야만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의 열매들도 이런 과정에서 열리고 수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돈에 관한 생각이 삶을 결정합니다. 이 노르웨이의 극작가인 헨리크 입센은 돈은 대개가 껍데기일 뿐 알맹이는 아니다. 돈으로 먹을 것을 살 수 있지만 식욕은 살 수 없으며 약은 살 수 있되 건강은 살 수 없다. 재물을 살 수는 있지만 친구는 살 수 없고 하인은 살 수 있으나 충직함은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격언이긴 한데 아무튼 청소년들은 대부분 돈 쉽고 빠르게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10억 원을 준다면 교도소에 갔다 오겠다는 학생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니 물론 얘기를 들었긴 한데 어떤 학생들은 남는 장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1년을 교도소에 있어도 1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니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 이야기를 듣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은 꼭 필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원하는 것도 살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도 별 제약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돈은 절제적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게 공부하는 것은 자기개발이나 자기교환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돈을 잘 벌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명문 대학이나 안정적인 직업과 직장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강의를 다니는 것도 사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옵시다. 내가 생각하는 가치 아래 이루고 싶은 꿈을 펼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결정의 밑바탕에는 자기만의 가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가치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가치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기준이 됩니다. 이 마음 밑바탕에 깔린 중심추와 같습니다. 이 가치에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목적 가치와 수단이 되는 도구 가치가 있습니다. 목적이 되는 가치는 평등이나 사회정의, 평화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도구 가치는 목적 추구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명예, 권력, 지위 같은 것을 말합니다. 특히 돈은 목적으로 삼을 수도 있고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느냐 도구로 삼느냐에 따라 인생 자체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돈은 우리 삶을 좀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해주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래서 돈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다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 영국 속담에도 적당한 돈은 당신은 떠받칠 것이다. 하지만 더 많이 가질수록 당신이 그 돈을 떠받쳐야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철강왕인 앤드루 카네기는 14살 때 부모를 따라서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되어 그는 어린 시절부터 공장을 전전하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때문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었던 그는 10대 중반 무렵에 한 마을의 한 자선가의 서재에 드나들면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그곳에서 읽고 쓰기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때 쌓은 지식과 고향이 그의 삶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는 전보 배달원에서 전기기사를 거쳐 철도회사에 다니며 사업주와 수완을 키우며 결국에는 철경회사를 세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억만장자가 된 카네기는 재산을 후손에게 물려주지 않고 자선사업에 썼습니다.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한 가치가 뚜렷하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35살을 기준으로 전반기에 돈을 벌고 후반기에는 그 돈으로 자선사업을 하는 것을 삶의 목표로 세웠습니다. 비록 35살을 훌쩍 넘은 66살이 되어서야 자선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카네기는 교육과 문화사업에 주력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선가의 개인 서재에서 공부한 것을 잊을 수 없었던 그는 영어 문화권 나라에 무려 2,500여 개의 도서관을 건립했습니다. 지금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전신인 카네기 공과대학 설립에서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공연 부분을 지원하려고 그 유명한 카네기 홀도 지었습니다.